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선생 박희정입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9번째 국악,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고조선 배우셨잖아요. 오늘은 고조선에 이어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조선,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 건 다 아시잖아요. 고조선 그 후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이때를 삼국시대라고 하지요. 보실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국가잖아요. 얘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부르죠. 나는야 바꿔 꺼세. 남쪽에서는 온조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요. 온조 어디 세운 왕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백제죠.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왕이죠. 고구려에서는 북진 정책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으로 누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을 들을 수 있어요. 광개토 왕이라고 안 하고 대왕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광개토 대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많이 싸워서 이겨서 고구려로 만든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를 씁니다. 광개토 대왕을 들을 수 있어요. 백제는 해상 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할 수 있었지요. 백제 물건은 아주 훌륭해요. 외국 상인들도 백제 물건을 아주 훌륭하다고 칭송했어요.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는 신라예요. 하지만 신라는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하지요. 그렇구나.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잖아요. 그죠? 이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 국가이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했는데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계를 갖춘 나라가 신라라고 하죠. 하지만 신라의 청소년 조직 누가 있어요?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기반으로 이 삼국을 누가 통일시켜요? 맞아요. 신라입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신라의 주역들, 화랑, 화랑간창, 그다음에 김유신, 김춘주 등 이렇게 해서 신라는 천년 왕조를 지속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676년부터 936년 통일신라가 됩니다. 이 삼국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죠?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옛 영토는 안타깝게 신라는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까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라 역시 훗날 후백제와 후고구려, 태봉로 다시 분열하게 되고 이때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대조영은 해동성국 발해를 잊지 마시오. 발해를 세운 왕은 대조영이지요. 후고구려 태봉
나는 간신법으로 유명한 미륵불 궁예라오. 후백제 사마는 나 견인이 통일한다. 후고구려 태봉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에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고려라고 하죠. 하나씩 볼게요. 삼국시대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주몽, 고구려의 시조, 압록강 중류 지역에 졸본에서 일으켰다. 소수리망,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율령은 법령을 의미합니다. 법령을 반포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은 대외 정복 정책으로 요동과 망주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고구려의 장수왕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한강 남쪽을 차지하여 신라와 백제를 위협했다. 고구려의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침략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이 천강에서 막아냈다. 고구려의 교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대학과 경당에서 이루어졌다. 백제를 세운 왕, 온조왕이죠. 온조는 백제의 시조로 한강 유역에 백제를 건국하였고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마한 지역을 통합하여 백제를 강한 국가로 발전시켰으며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서 황산벌에서 5천년의 결사대로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 맞섰으나 전사했다. 백제의 교육은 오경박사라는 관직이 담당했다. 세 번째 신라, 박학거세는 신라의 시조, 삼국 중 가장 늦게 발달.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건국했다. 신라의 법흥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강화했다. 신라의 진흥왕은 화랑도를 정비하여 신라의 등운기를 맞이하였으며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아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다. 신라의 화랑도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한 청소년 군사단체로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당나라와 나당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웠다. 신라의 첨성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첨성대는요,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첨성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라의 교육은 화랑도와 북학에서 이루어졌다. 가야는 김수로 왕.
가야를 세운 왕은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 가야의 시조로 낙동강 유역에 건국하였다. 낙동강 유역에서 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개의 작은 나라가 연맹을 이루어 성립하였다. 초기에는 금강 가야가, 후기에는 대가야가 세력을 잡았다. 가야는 철기 문화의 선두로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제 칼, 장 등을 만들어 신라와 일본에 전파했다. 통일 신라와 발해, 고조선, 다음에 삼국 시대. 삼국을 누가 통일합니까? 통일 신라가. 통일 신라와 발해. 그래서 삼국 통일, 단일 민족 국가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 신라는 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불교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발해는 옛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 발해 세운 왕은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고 선왕 때에는 해동성국, 해동성국이라는 말은 동쪽의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력이 강하고 문화도 발전하였다. 발해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갔어요.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여기다가 발해를 건국한 거고 여기 대동강 있죠? 대동강 중심으로 이남 아래쪽 얘기예요. 삼국을 통일한 건 누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최초는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 시대, 그죠? 삼국 시대 때 다음에 누가 통일합니까? 신라가 통일을 한다. 통일 신라와 뭐가 있어요? 발해. 여기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삼국 시대라고 한다면 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신라죠? 신라가 통일했다 해서 통일 신라와 발해. 여기 보면 위쪽은 발해가, 아래쪽은 대동강 이남으로는 신라가. 그래서 이 통일 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고려. 고려 다음에 조선. 생각나시죠? 조선 다음에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1.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는 누구입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는 주목입니다. 주목. 2. 고구려의 왕으로 요동과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영토를 확장해서 대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입니다. 3. 수나라의 침략을 살수 청천강에서 막아낸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4. 고구려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육기관은 태학과 경당입니다. 5.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서 황산벌에서 오천의 결사대로 백제를 지키고자 했으나 전사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배백 장군입니다. 6. 백제의 시조로 한강 유역에 백제를 건설한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7. 신라를 건국한 시조는 누구입니까? 박헉거세입니다. 8. 신라의 젊은이들의 교육과 인재를 양성하여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9. 철기 문화의 선두로 풍부한 철 바탕으로 칼, 창, 갑옷 등을 만들어 신라와 일본에 전파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야입니다. 10. 첨성대는 무엇인가요? 신라시대에 천문을 관측했던 건물입니다. 11. 진흥왕이 정비한 청소년 군사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12.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13. 첨성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14. 신라 경주에 있는 문화재 이름을 말해보세요.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입니다. 15. 신라 진흥왕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수양단체는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16. 신라 제 30대 왕으로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17. 북진 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전성시대로 이끈 고구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18. 신라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며 국보 제31호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첨성대입니다. 19. 첨성대는 무엇입니까?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문대입니다. 20.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 백제와 신라를 이협한 왕은 누구입니까? 장수왕입니다. 21. 대저영이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22.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첨성대 등이 있습니다. 23.
고구려 장수 출신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일부를 이끌고 만주 지역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오늘부터 5일간, 한 6일간 계속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꼭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셔서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할게요.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 늦은 때라곤 없다. 네, 우리 반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뜻을 세운 데 있어서 늦은 때라곤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역사 길고 너무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 강씩 제가 올리고 있으니 하루 15분만 꼭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